카트만두 밸리가 전체 네팔 확진자의 25%를 넘어섰습니다. 카트만두가 이제 네팔 전체의 핫스팟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신규 확진자가 안 늘어나는데 카트만두는 지금 꾸준히 현 추세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9월 22일 네팔 소식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코로나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24시간 동안 네팔은 135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35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현재 네팔은 66,632명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트만두 밸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47명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17,737명이 됐어요. 25%가 넘어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넘어서 지금 점점 더 카트만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가. 그래서 30% 넘고 계속 좀 이 추세가 좀 당분간 유지될 것 같습니다. 카트만두를 럭다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부드러운 럭다운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잡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꾸준히 가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좀 세세하게 좀 들여다보면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511명, 박타푸르가 63명, 랄리푸르가 73명입니다. 랄리푸르나 박타푸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좀 수준을 유지하는데 카트만두 디스트릭트는 유독 많아요. 거의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한 군데에서만 500명, 600명이 하루에 나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500명 이상 활성 환자를 갖고 있는 지역이 몇 개 안 돼요. 지금 500명 이상 갖고 있는 환자를 갖고 있는 지역이 모랑, 시라하, 카트만두, 박타푸르, 랄리푸르, 머건푸르, 치투안, 루판다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만 지금 활성 환자가 500명 이상이에요. 그런데 카트만두, 박타푸르, 랄리푸르는 당연히 500명 이상이고 카트만두는 하루에 500명 이상씩 떠요. 그러니까 카트만두가 그만큼 지금 위중하다는 거죠. 그 상응에서 지금 코로나가 없는 제로 지역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활성 사례가 없는 디스트릭트입니다. 계속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디스트릭트예요. 에베레스트가 있는 솔루쿤부 지역, 그리고 러수아, 무스탕, 맥디, 돌파, 무구, 훔나 다 산악 지역입니다. 다 지금 맥디 하나 빼놓고는 지금 거의 다, 맥디 돌파 빼놓고는 다 티벳 국경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런 지역은 지금 코로나 활성 사례가 없는 지역입니다. 아무튼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8개 지역 같은 경우는 500명 이상의 확진 사례, 그러니까 확진 사례가 아니라 활성 사례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카트만두 디스트릭트는 하루에 500명 이상씩 뜬다는 거, 그렇게 다시 좀 요약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카트만두 밸리가 전국 확진자의 25%가 넘었어요. 정확하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26.6%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 22일 현재. 아마 이것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망자는 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2명 나와서 429명 기록했고요. 50세 남성 카트만두, 50세 여성 카브레팔란촉. 네, 카트만두는 역시 또 들어갔습니다. 예, 사망자가 갑자기 확 줄었네요. 네, 좋은 사인인가요? 네, 완치자 823명이 나왔습니다. 823명이 나와서 48,061명. 네, 48,000명 됐네요. 이것도 조만간 5만 명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회복률은 네팔 72.13%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치 환자 대비 신규 환자가 많아가지고 활성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531명이 늘어났네요. 531명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 활성 환자는 18,142명 기록 중입니다. 그러나 18,142명이 모두 병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자가 격리 중인 환자가 8,949명, 시설, 병원에 있는 환자가 9,193명입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거의 한 반반으로 대충 생각하시면 된다고. 활성 환자가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병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팔의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이 활성 환자
중에서 9,193명이 시설이나 병원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중에서 위중한 환자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중한 환자는 두 가지 포인트로 좀 압축이 되는데요. 중환자실, ICU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하고 인공호흡기를 장착한 사람들, 호흡이 이제 스스로 자가 호흡이 안 되시는 분들이죠. 지금 그래서 ICU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가 196명입니다. 196명이고 인공호흡기가 31명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70% 정도는 다 카트만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가 카트만두에서 많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좀 전해드리고요. 검역소 인원은 조금 빠졌네요. 검역소 인원은 232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171명이 집으로 갈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역소가 확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죠? 한번 그 PCR 테스트 하면은 보통 한 72시간 걸린다 그래요. 아직은 보통은. 어저께 뭐 2시간짜리 뭐 3,000 루피짜리 그렇게 빨리 하는 것도 나오긴 나왔지만 그건 이제 돈 내고 하는 거고, 이 검역소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빨리 안 해요. 7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씩 빠지고 조금씩 늘고 그렇습니다. PCR 테스트는요 24시간 동안 11,154건 했습니다. 전에 13,000건, 14,000건 하다가 이제는 뭐 9,000건, 뭐 11,000건 이렇게 하죠. 예, 너무 열심히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PCR 테스트 누적 건수는 934,977건이네요. 네, 이렇게 좀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전체적인 네팔 현황과 단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선은 월요일부터 떴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지금 계속 운행 중이고 별다른 사고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대중교통, 그리고 뭐 그 시내버스 지금 다 다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승객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 장거리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50%만 태우라고 했는데 50%를 못 태우고 30%만 태운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운임은 지금 50% 인상해서 받습니다. 대중교통 얘기는 따로 제가 한 꼭지 떼서 따로 오늘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대중교통이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국제선은 제가 계속 전해드리는데 아직도 그 한국에 계신 분들은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9월 그 17일까지는요 일반인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인은 여행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 티켓 오픈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 여행사에서 무조건 티켓 끊어줬다가 여기 와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리 비자를 발급받지 않으면 10월 17일 안에는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비자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외교관 요건, 그리고 정부 업무 오피셜 비자, 그리고 국제개발협력기관 INGO 이런 기관 그 소속 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시고, 그리고 지금 17일부터 그 트래킹을 갖다가 허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트래킹 허용을 하는데 17일 날부터는 그러면은 일반인이 들어와서 도착 비자가 되는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네팔 국가 중앙 코로나 통제센터 CCMC라고 있는데 여기서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72시간 이내 PCR 음성 결과지를 갖고 오면은 관광을 그냥 시킬지 아니면은 격리를 시킬지 이거 결정을 아직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확실하지가 않은 상태고, 만약에 그래서 그렇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PCR 테스트 갖고 와서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한국 상황 보세요. 한국 상황 지금 여행 경보 한 달 늘렸잖아요. 해외여행 지금 되도록 가지 말아 달라 정부에서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취소해 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10월 18일까지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한국도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을 다 14일씩 격리 받고 있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이 그냥 쭉 간다 그러면요, 네팔은 그냥 들어왔다 가실 수 있어요. 근데 한국으로 들어가시면요 다시 2주 동안 시설 격리 받으셔야 됩니다. 하루에 10만원짜리 2주 받으시면은 140만원입니다.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네팔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행을 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한정이 돼 있고, 거기다가 대한민국 외교부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 해외여행 가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굳이 갈 거면은 비자 관계라든지 그런 거를 철저하게 말하자면 미리 비자를 다 받고 가세요. 그쪽 외교 공간에 다 확인하세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팔도 마찬가지고 10월 17일 날 열린다는 원칙만 세워져 있지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없으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리 움직이지 마세요. 정말로 확실한 뭐 99%, 95% 이상의 확신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때는 티켓팅 하시고요. 지금은 티켓팅 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로 아니에요. 네, 그렇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신입니다. 지금 아침까지 계속 비가 왔어요. 어제도 아침까지 계속 비가 오고, 그래서 이 지금 비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팔은 금요일까지 폭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당국은 집중 강우로 인한 잠재적인 재난에 대해 재차 경고에 나섰습니다. 현재 기상 상황은 벵골만에 형성된 저기압대가 북서쪽으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이미 네팔 동부 지역부터 점점 네팔 중서부 지역까지 포함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폭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쭉 비가 계속 오는 겁니다. 비가 계속 오고 이게 마지막 몬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몬순이 올해 되게 기네요. 거의 그 몬순 앞에 오는 거를 프레 몬순이라고 하는데, 프레 몬순이 거의 한 4월 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4월 달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9월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몬순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올해 특히 몬순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몬순에 따른 홍수나 산사태도 많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는 그 수용성 질병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그 장티푸스, 뭐 발진티푸스, 그리고 댕기열 이런 거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네팔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재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중첩돼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도드라져 보이는 게 단지 코로나하고 몬순으로 인한 뭐 산사태 소식입니다. 그러나 뭐 일반적인 댕기열, 발진티푸스, 말라리아 이런 거는 계속 있습니다. 계속 지방에서 계속 창궐하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네팔 전체적인 소식하고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도 여행에 관련된 소식이고, 제가 일부러 좀 준비를 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그러니까 10월 달 정기 항공편을 네팔 그 민간 항공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미리 한 달 전에 지금 미리 비행 계획을 미리 발표를 해요. 이러이러한 곳에 허가가 났으니 항공사들은 준비를 하고 승객들도 알아서 하세요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류를 엑셀 작업한 거를 제가 여기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지금 대한항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허가가 났어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일단 소식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10월 국제선 운항 일정을 발표하면서 걸프만 국가로도 정기 항공편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에 비해 비행 횟수가 늘어났고, 이전에 전세 비행을 했던 세 곳이 정기 항공편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월에는 매일 13편에서 15편의 비행이 허용이 됩니다. 추가된 비행 일정에 따라 네팔 항공과 히말라야 항공도 카타르, 도하로 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쿠웨이트는 자지라 에어웨이가 비행 허가를 받았고, 그리고 히말라야 항공은 리야드에서 정기 항공편으로 승객을 데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 기사의 중심은요, 걸프 소식이에요. 걸프만은 지금 정기 항공편을 안 열었어요. 거기서는 그쪽에서는 PCR 테스트를 하는 게 위조된 서류가 많다 그래서 걸프만 같은 건 안 하고 다 그 전세 항공편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항공편으로만 지금 네팔인들이 들어왔었는데 10월 달부터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10월 달 비행 일정을 그 항공사별로 제가 여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좀 보시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거기에 중간에 제가 빨간색으로 그 박스를 쳐놨습니다. 대한항공 일정이 잡혔어요. 사실은 9월 달에도 대한항공 일정을 잡았습니다. 네팔 정부에서 잡았는데 한국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안 맞아갖고 대한항공이 9월 달에 운항을 안 했어요. 그런데 10월 달도 지금 며칠이에요? 제가 9월 22일 소식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10월 달 이렇다 저렇다 지금 발표 공식적으로 한 적 없습니다. 대한항공이.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지금 이렇게
네팔 정부에서 허가는 받아놔요. 왜냐하면 정기편이니까 없어지면 안 되니까 허가는 받아 놓는데 실제적으로 비행을 안 할 가능성이 많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 들어가도 2주 동안 격리 받죠. 여기 들어와도 지금 확실한 게 없습니다. 일반 그 관광객 못 들어오죠. 그러면 대한항공은 민영 항공사예요. 항공사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10월 17일까지 수지타산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2주 동안 한국 가면 격리 받는데 지금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 못 나갑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 외교관 여건하고 국제개발협력기관만인데 이 사람들로 230명, 260명 채울 수 있어요? 비행기? 못 채웁니다. 100명도 못 채워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아마도 10월 달에 또 비행을 못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카트만두 벨리 안에 대중교통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리 대중교통은 건강 및 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카트만두 벨리의 많은 공용 차량이 코비드-19 건강 및 안전 지침을 따르지 않으며 이를 모니터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좌석당 승객 1인 규정에 따른 공공차량 운전자의 재정적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정부는 운송요금을 최대 50% 인상하도록 허용했지만 코비드-19 건강 및 안전 조치는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국에 따르면 현재 최저 버스 요금은 21루피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승객들은 정해진 요금보다 더 많이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카트만두 메트로폴리탄 교통경찰관은 월요일에만 규칙을 위반한 114대의 공용 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중교통 운임과 건강 및 안전 조치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화요일에 운송사업자들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중교통 운영자는 승객에게 엄청난 요금을 부과하고 건강 및 안전 규칙을 무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용 차량과 같이 밀폐된 공간, 특히 혼잡한 러시아워 기간에는 바이러스가 확산될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정부는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건강 및 안전 규칙을 더 엄격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관련 정부기관 중 어느 누구도 보건 및 안전 규칙을 위반하는 공공 차량에 대해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50%를 더 받았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최소 비용이 15루피였어요. 15루피도 안 되겠네요. 한 15루피 이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 올려서 21루피인데 전에도 제가 방송 드린 적이 있습니다. 21루피면은 1루피짜리 지폐가 지금 없어요. 1루피, 2루피짜리는 다 동전입니다. 버스를 타면요, 동전으로 안 바꿔줘요. 말하자면 거스름돈을 안 줍니다. 잘 없다 그러고 거스름돈을 갖고 만약에 20루피하고 1루피짜리 동전을 갖고 내면은 받는데 25루피를 내면요 4루피를 거슬러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게 지금 이겁니다. 지금 최소 요금이 21루피인데 25루피를 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4루피를 내주질 않는 겁니다. 지금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통 지금 15루피면 가는 것을 지금 25루피에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0%가 아니라 더 많이 오른 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그래서 만약에 25루피면 하루에 50루피 씁니다. 그쵸? 출퇴근하는데 한 번 갈아타지 않는 거를 상정을 해서 50루피. 그렇게 따지면은 만약에 20일만 출근한다고 해도 얼마예요? 1000루피인가? 1000루피밖에 안 되나요? 그래 1000루피밖에 안 되네요. 하여튼 지금 7000루피, 8000루피 받는 사람들이 1000루피씩 써가면서 출퇴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대중교통이 문제고, 평소 때는 사람들 안 몰릴 때는 그래도 좌석이 남아서 한 명씩 앉는데 러시아어 때는 똑같습니다. 다 뭐죠? 만원 버스처럼 태웁니다. 콩나물 시루처럼 태워요. 그런 것에 대한 그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한 겁니다.
그 여러 문제가 아직 많습니다. 문제가 아직 많고 지금 네팔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랑 같이 살아가는 전략을 택했기 때문에 좀 더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버스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1시간 이내 거리는 대부분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닙니다. 1시간 이내면은 뭐 한 7km까지는 걸을 수 있겠죠? 그쵸? 7km면 너무 먼가요? 한 6km? 6, 7km 되겠네요. 네팔 사람들 되게 걷는 거 되게 잘해요. 그래서 1시간 이내는 걷고 1시간 더 넘으면 그때는 이제 버스를 타거나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팔 사람들도 겁나요. 코로나 걸릴까봐 겁나고, 코로나 걸리면은 그 자기 몸만 그 상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적 낙인이라는 게 여기도 있습니다. 아유, 쟤 코로나 걸렸대. 아우, 저 집 위험해. 그래서 왕따식으로 그 마을에서 당한대요. 그래서 그게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위험한 게 아니라 더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것이. 그래서 네팔 사람들도 조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되게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1시간 이내 거리는 대부분 걷고 1시간 넘어야지 그때 버스를 타곤 합니다. 네, 자TV는 매일매일 코로나 소식과 이렇게 네팔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소식을 찾아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소식을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구독해 주시면요, 지속적으로 소식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